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국민의힘 당대표,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내일이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당대표가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중도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준석이냐 나경원이냐, 이준석 돌풍을 인정할 것이냐, 안 된다, 불안하다, 그래도 나경원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준석 같은 새 얼굴, 참신한 젊은 바람이 필요하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 조금 이준석 후보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 실망이다, 왜 이준석 편드느냐, 또 조금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것 같으면 실망이다, 젊은 사람이 왜 이준석 비판하느냐. 각 진영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것도 민주당과의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내부 경선에서 말이죠. 이 정도의 열기는 과장을 조금 보태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저는 당대표에게 다가오는 숙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열기와 관심을 잘 다독거리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당대표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새로운 당대표가 어떻게 국민의힘 앞에 놓여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대권까지 가는 원팀을 만들 것인가. 제 관심은 오직 정권 교체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 또는 사석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당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황우여 전 대표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바로 그 추미애, 지금 이 중도 보수 진영을 위한 어둠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을 뚝 떨어뜨리는 엑스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추미애가 당대표를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탄핵 이유라는 특수성도 작용을 했겠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대표보다는 대선 후보가 요즘 애들 말로 30, 45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대표에게 있는 숙제는 무엇이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의 골을 메우는 것.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다? 이제는 중진들에게 어려운 시절 원내에서 당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여러 중진들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실제로 이준석 후보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대표가 되면 당의 어른들 잘 모시고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럼 이준석 현상으로 표현되는 2030의 정치 참여 열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당대표 비서실장, 사무총장, 각종 요직에 참신한 청년들을 적극 등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젊어졌구나, 달라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모두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게 이긴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경선 과정에서 내가 좀 본의 아니게 심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화해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쉬운 일만 해선 어떻게 정권 교체하는 정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준석과 나경원 두 사람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 대선에, 다가오는 대선 정권 교체에 정치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당대표가 됐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번에 정권 교체 실패하면 나도 정치 생명을 걸고 은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 더 좋고요. 적어도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내가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무슨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선 후보를 보좌하는 조연이 되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국민의힘 당원과 중도보수 지지자들에게 보여준다면
설령 그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래, 정치 생명 걸었다니까 대선까지는 한번 밀어주자,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당선이 된다면 당선 수락소감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참 멋진 그림이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에게 진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방송에서 일관되게 이번 당대표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대선 후보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들, 청년의 정치 참여, 2030 돌풍, 우리가 MZ세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대선을 관리하는 것, 공정한 경선을 하는 것, 당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를 레드카펫 깔아서 잘 모셔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앞서는 지상 과제는 정권 교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활개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드는 게 당대표의 역할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대선 후보 비서실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제1야당의 대표라고 의시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 이준석 후보와 또 나경원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두 사람 모두 국회 선수와는 무관하게 조연보다는 주연의 역할을 맡아왔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공의 습성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발 이 당대표 경선 끝나고 당내가 여러가지 의견으로 갈라져서 찢어져서 어디 쟤 망하는 거 보자, 이준석이 대표라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바람으로 중진들이 팔짱을 끼면 그 당은 망해야 되는 당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막 열정을 가졌던 청년 당원들이나 청년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망해라, 그럼 국민의힘 망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연장되는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 이준석이 아무리 싫어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싫습니까? 나경원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싫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열심히 응원하시고 내일 발표가 나는 순간 그때부터 끝! 새로운 당대표를 향해서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이준석이 된다 안 된다, 나경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지지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늘리고 조회수 늘리고 계좌번호 공개해서 후원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하겠습니다만,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전당대회 이후에 벌어지게 될 갈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지지자들을 토닥토닥 다독이면서 안착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편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갈라지는 것보다 화합을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혁신하는 편이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훌륭한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쉽게 들어가는 그런 최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강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을 꼽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편안하게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만약 들어간다면 그 결단이 빨라지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신진과 중진 그룹으로 나눠져서 분열하면 안 됩니다.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개혁을 한다면, 함께 변화의 닷을 올린다면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의 국민의힘 입당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감정적인 앙금을 유지한다면, 풀지 못한다면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선뜻 국민의힘 입당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워지겠죠.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와도 개인적 친분이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도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조언을 드렸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힙합 비둘기 데프콘처럼 정치권과 방송계의 이 평화 비둘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잘 없어요. 두루두루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때로는 이준석 후보에게 불리한 평론도 했고 때로는 중진그룹에게 불리한 평론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목표가 단 하나,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적의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지상 명제만큼은 절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사심이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지금 차분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아주 뜨겁게 이준석 아니면 안 된다, 아니다 죽어도 이준석은 안 된다, 나경원이어야 된다, 나경원이 되면 나 실망해서 국민의힘 지지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당대표를 보고 대선에서 표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당대표 누군지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황우여 대표를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겠습니까? 하물며 추미애 대표를 보고 추미애 대표가 좋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열기를 잘 유지해서 새로운 대권 주자, 보수 야권, 중도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에게 토스해 주는 것이 이 전당대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팩트,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가 뽑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문제들 어떻게 봉합해야 가는지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어떤 후보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열을 올리지 않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하고 일정 구독자 이상의 이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특정 후보 편을 노골적으로 들지 않고 당대표 되는 것보다 그 뒤에 당대표가 당을 잘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 대선 후보 잘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그런 주장일지 몰라도 무엇이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인지 지금 열렬히 이준석이나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